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연함 시간입니다. 진행자 달아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제 평생 들어본 사연 중에서도 가장 가슴 저미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온 많은 분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제 입으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정입니다. 올해로 63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제 마음속엔 영원히 7살로 멈춰버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 동생 은철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13살이었고 은철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던 그날 아침, 저희 가족은 평범한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깍두기, 그리고 은철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 그게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은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렸을 때 저희는 급하게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남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은철이가 넘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은철이가 인파에 밀려 넘어져 있었고 어머니가 은철이를 안아 올리려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뒤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은철아, 엄마, 기다려. 하지만 아버지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은정아, 안 돼. 죽는다. 아빠, 은철이가, 동생이, 엄마가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살아야 해. 그렇게 저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은철이의 모습.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제 쪽을 보며 울먹이던 그 작은 얼굴. 누나, 기다려. 금방 갈게. 그 목소리가 제 평생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뒤 아버지와 저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우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저도 매일 밤 은철이 꿈을 꿨습니다. 은철이가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꿈, 배고파하며 우는 꿈, 저를 찾으며 헤매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그어졌을 때 저희는 완전히 갈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은철이 이름이라도 불러보자며 밤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은철아, 아빠다. 들리냐? 살아만 있어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은철아, 누나가 꼭 너를 찾을게. 어떻게든 살아서 만날 거야.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은철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은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은철이를 만나려면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20살이 되던 해부터 작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다 보니 제 아픔이 목소리에 담겼고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 가수 노래에 한이 서려 있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주로 부른 노래는 이별 노래, 그리움 노래였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굳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 노래들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은철이를 떠올렸습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은철이가 있었거든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면 은철이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늘 2사람분을 차려놨습니다. 은철이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반찬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지만 저는 혼자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송편을 빚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은철이도 지금 송편 먹고 있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추석인 걸 알긴 할까? 60살이 되던 해, 저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시니어 팬들이 꽤 있었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아무리 큰 박수를 받아도 늘 허전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남북예술교류 공연에 초청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북한이요? 제가 북한에 간다고요? 네, 평양에서 열리는 통일기원 공연입니다. 남북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섭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60년 만입니다. 60년 만에 은철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니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철이를 만날 수 있을까? 살아있긴 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정말 일어났습니다. 제가 북한 공연을 간다는 소식이 북쪽 텔레비전에 방송되었답니다. 남측 가수 박은정, 평양 공연 참가. 그 화면을 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7세 백발 노인, 바로 제 동생 은철이었습니다. 은철이는 후에 저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누나, 나 그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가수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나 이름 아니겠어? 누나 얼굴은 60년 만에 보는 거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더라고. 13살 누나가 날 보던 그 눈빛. 은철이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북한에서 남측 가수에게 접근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철이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을 훑어봤습니다. 혹시 은철이가 있을까? 저기 어디선가 날 보고 있을까? 그날 저는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불렀습니다. 객석에는 북한 주민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데 안내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누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누나, 나야? 은철이. 60년 만에 누나를 봤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누나를 보면서 울었어. 우리 누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오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얼굴을 못 봐. 그래도 누나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다시 사는 것 같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누나. 사랑해.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은철아, 살아있었구나. 동행했던 스태프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쪽지를 꽉 쥐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생에 은철이를 만나지 못하면 후회하며 죽을 거야.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북에 남겨진 제 동생을 만나러 북한에 가겠습니다. 정부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라도 가겠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발표에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노가수의 감동적인 결단, 60년 만에 남북 상봉 감행. 정부는 허가해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갈 필요 있나? 북한에 이용당할 뿐이다. 심지어 제 소속사에서도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활동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경력에 오점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노래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은철이를 부르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은철이가 제 노래를 들어줬어요. 노래가 뭐가 중요합니까? 동생이 살아있는데 결국 정부의 공식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경유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중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3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60년 전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해주세요. 헤어지면 이렇게 아픕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북한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북측에서 저를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술인 교류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기차가 압록강 철교를 지날 때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철아, 누나 간다.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어.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내일 오전에 상봉 일정이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60년입니다. 6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내원이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는 아버지를 꼭 닮은 그 눈매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엔 제가 기억하는 7살 은철이의 눈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철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은철이도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6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붙잡고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니야, 은철아. 누나가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요? 두 사람 다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은철이를 자세히 보니 한쪽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철아? 아, 이거 전쟁 때 다쳤던 게 완전히 낫지 않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나흘 동안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철이는 전쟁 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은철이가 12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은정이 누나 꼭 만나라였어. 은철이는 탄광에서 일했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 낳았답니다. 하지만 평생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부른 노래 중국에서 몰래 녹음된 걸 구해서 들었어. 그 목소리 들으면서 우리 누나가 저렇게 잘 됐구나 하면서 울었어.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이야기, 혼자 명절을 보내던 이야기, 무대 위에서도 늘 허전했던 이야기. 누나,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했어? 그래, 너 때문에. 미안해, 누나. 아니야, 은철아. 누나는 후회 없어. 오늘 너를 만났잖아. 나흘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은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다시 올 수 있어? 그럼 꼭 올게. 자주 올게. 이제 서로 어디 있는지 아니까. 누나, 나 말이야. 누나 때문에 60년을 살았어. 언젠가 누나를 만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텼어. 고맙다, 누나. 나도야, 은철아. 나도 너 때문에 살았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60년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론도 변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풀어낸 용기에 박수를. 법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정의다. 저는 그 후로도 3번 더 은철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은철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자. 그래, 다음 생에는 꼭 한 가족으로 태어나자.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63입니다. 60년을 그리워했고 4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은철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은철이가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구나. 그리움은 정말 길을 만들어냅니다. 60년의 그리움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히 원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증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꼭 안아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